엑기스. 여러분 잘 잤어요? 오후 시간인데 왜 벌써 잘 잤냐 물어보냐고요? 지금 밥 먹고 낮잠을 자고 와가지고 그런가 봐요. 자, 어제 선생님이 마치면서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해본다 했죠. 그 선생님이 한번 6학년 때 쓴 일기장이 있거든요. 그걸 안 봤어. 보니까 어릴 때 국회 뭐 이런 걸 배웠나 봐. 정치, 법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교과서 뒤편에 가면 나오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 재미없다. 시험 치면 60점 맞고 맨날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딱 보니까 선생님이 싫어했던 국회, 정치, 법 이게 딱 나오더라고. 이거다.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과 뭐 학교에서 또 개학하고 나서 배우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 좀 말이 어려워 이게. 말이 국회 벌써부터 뭐 듣기 싫죠? 예산, 심의, 국정감사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 말까지 어려우면 더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받기 전에 그래도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좀 쉽게 최대한, 그리고 계속 이런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미리 한번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국회가 하는 일,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 법원이 하는 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과서를 보면 여러분 54쪽, 54쪽에서 보면은 54쪽 펴보면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단어 어렵다 했어요. 국회. 자, 여러분 국회에서 하는 일 결론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거 깔고 갈게요. 첫 번째, 법을 만들어요. 법.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고, 두 번째, 예산이란 말 들어봤나 혹시? 예산 이따 설명해 줄 건데 예산을 심의합니다. 심의란 말도 어렵죠. 일단은 들어놓으세요. 심의는 뭐냐면 어떤 일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적합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일을 심의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영화 보면은 15세, 12세, 19세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것도 그 영화를 딱 보고 이게 12세 관람가가 적당하겠다, 15세가 적당하겠다, 19세가 적당하겠다 심의를 받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예산을 심의하고, 세 번째, 정부에서 뭐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혹시 어려운 말인데 국정감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감사해. 그 감사랑 약간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법 만들고요. 두 번째, 예산을 심의하고, 세 번째, 일을 잘하는가 정부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선생님 법을 만든다는데 여러분 국회에서 이게 법 만들고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가 일 잘하는지 확인하는 사람 누굴까요? 국회에서 하는데 누굴까? 그렇죠. 어디서 많이 국회하고 두 글자만 더 붙이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 나오는데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혹시 뭐 선거할 때 나중에 포스터 같은 거 딱 붙어 있는 거 봤죠? TV에도 막 많이 나오잖아, 국회의원들. 좋은 모습도 많이 나오고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국민의 대표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법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그 법 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일 잘하는지 확인하는데 다 참여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예산 심의 못하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대표를 뽑은 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그 국회의원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국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해줘요. 첫 번째, 법부터 봅시다. 법. 일단 여러분 동영상 하나를 보고 올 거예요. 자. 쓸모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근 보호 방안이 담긴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이제 스쿨존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또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황박모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도 이렇게 찍히잖아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스쿨존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이게 제한 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예, 일단 스쿨존이라는 이름이 아마도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뭐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의 주변 일정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해서 천천히 운행을 해야 하고요.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 주차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과속하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아서 사고를 내게 되면 이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뭐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등이 있고요. 만약에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면 피해자 합의 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법이 있지만 여전히 등하굣길에 스쿨존을 지나던 어린이들이 치거나 다치는 사고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었던 좀 큰 사고가 있었죠. 예, 지난 9월에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제한 속도는 지켰다지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갑자기 나온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구속까지 됐습니다. 네. 이제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 민식이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 법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뭐 신호등과 가속, 단속 장비 등을 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자라는 것과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의 어떤 처벌을 좀 강화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 많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면서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좀 손봐서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하지 않고 사고를 냈으니까 좀 가해자 처벌 수위를 더 높이자는 건데 어린이가 숨진 경우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다치게 한 경우는 징역 1년에서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강화가 됐네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니까 처벌 수위가 좀 더 강력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처벌 수위가 웬만한 중대 범죄보다 더 높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면 운전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강도죄와 강간죄보다도 더 형량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가 형량이 같고요. 또 사망사고를 낸 뒤에 뺑소니한 경우보다 뭐 약간 가벼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강간이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거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는 좀 중대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수로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 같은 정도로 처벌한다는 건 일부에서는 너무 처벌 강도가 센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은 무조건 이제 징역형, 그러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고 보호구역을 지나가는데 뭐 과속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라면 이때는 처벌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게 재판으로 가면 또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형법상 장량 감경 조항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뭐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형량도 조금 줄어들 것이고 또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감옥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사망 사고까지 난 경우에 운전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참 드물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이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 바뀐 법은 아마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안전운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법률이었으면 뭐 달라지는 어린이 교통안전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잘 봤습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어디서 들어봤을 건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크게 나왔던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어떻게 통과되고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되고 난 뒤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잘 봤죠. 이렇게 국회에서는 첫 번째 법을 만듭니다. 사실 법 만드는 게 국회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 말했는데 예산을 심의한다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선생님도 내요. 선생님은 아예 월급에 세금이 다 깎여서 나와. 다 내. 그리고 여러분 집에 보면 물 쓰는 거, 전기 쓰는 거, 그리고 밤 되면 뭐 가로등 켜지고 신호등 켜지고 고속도로 도로 이상하면 도로 새로 닦고 하죠. 그게 전부 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어디는 신호등이 필요하고, 어디는 과속 방지턱이 필요하고, 어디는 뭐, 이게 낙후돼가지고 뭐가 필요하고, 돈 쓸 곳이 있겠죠. 돈 쓸 곳이 있고, 그리고 세금 얼마 정도 거치겠다, 이런 계획이 있겠죠. 이 계획이 뭐냐? 이게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 여러분. 학교에도 예산이 있어요. 뭐 1년 동안 여러분 뭐 급식을 어떤 걸 급식을 하고 학교를 뭐 의자를 바꾸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고 대신에 이제 학교도 나라에서 돈을 받잖아요. 얼마를 받는데 이런 계획을 예산이라 하는데 이 예산을 잘 짰는지 못 짰는지를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 보는 걸 심의랍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예산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런 걸 보는 걸 예산심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영상 한번 보고 와서 얘기합시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470조 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원안 사수를, 야당은 일자리와 남북관계 예산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짠 내년도 나라 살림 470조 원에 대한 국회 예산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기재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투자와 고용 위축, 고령화와 저출산 등 구조적 위협이 상존하고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 환경도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확장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내년 예산안에 담고자 했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편성한 것인 만큼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남북 협력 예산과 공공 일자리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삭감한 재원을 아동수당 100% 확대와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지급 등 저출산 보육 예산으로 돌려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 특수활동비와 성과 없는 일자리 예산, 공무원 지원 예산 등 모두 12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잘 보고 왔나요? 근데 여러분 왜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 예산 심의가 들어갈까요? 왜 그럴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5쪽을 본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대답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의 대부분은 나라에서 쓰는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국민이 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당연히 그 예산이 잘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예산이 잘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확인하는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벌써 2개 나왔어요. 국회 하는 거. 첫 번째 법 만드는 거. 두 번째 예산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심의하는 거.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정부에서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확인하는 거라 했죠. 이걸 어려운 말로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국정감사. 감사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감사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북한이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법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포함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야간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은 유엔에서 정한 테러 집단만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는 테러와 관련한 기구나 회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구나 회의 있습니다. 아까 범정부 차원의 기구는 뭐가 있습니까? 대책을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시적인 그런 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34년 전부터 국가 테러 대책 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률상의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이신지 모르시니까 국가 테러 대책 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네요. 제가 온 뒤에는 지금 그 회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계 부처들 협의를 하고 한 번도 회의하신 적이 없죠. 이 기구로서 의장으로서 회의하신 적이 없죠.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회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총리 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8개월 채 안 됐습니다. 8개월. 법률에 의하면 단기의 일회는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어요.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 방지법 만들어서 국정원에게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리고 통신 계좌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달라라고만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테러 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구의 효용성을 위해서도 법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 부처들 간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면밀하게 대비하고 또 보완책을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십시오. 자, 잘 보고 왔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어.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어. 그럼 이걸 바로잡아야겠죠. 그런 역할도 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옵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 정족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첫 소식 김세로 기자입니다. 68년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참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34, 반대 56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투표용지는 받았지만 가부 표시를 하지 않은 기권은 2표, 기표 방식이 틀린 무효표가 7표 나왔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만은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으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투표 결과 발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찬반 여부를 떠나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며 다시는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또 탄핵안은 이제 국회의 손을 떠났다며 이 순간부터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모든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국회에서 하는 거, 법 만드는 거. 두 번째, 그렇죠, 예산을 심의한다 했고. 세 번째, 정부가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쌤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 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입원했어. 차에 받친 거야, 친구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입원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차가 빨리 달리면 안 되는데 빨리 달린 거야. 근데 법을 찾아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 천천히 달려야 된다는 법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달리게 사고가 나니까 천천히 달리게 해달라는 법을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뭐 어려운 말로 청원인데 이런 법이 필요하니까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가지고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하고 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합니까? 어린이 국회가 있어요. 어린이 국회가 뭐냐면 진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올린 법이 올라간 진짜 법안이 올라갔는데 몇 개만 말해주면은 경기도 이동초에서 개인 방송 요즘 유튜브 여러분들 장래희망 중에 유튜브 많잖아. 개인 방송 연령 제한에 대한 법률안을 올렸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올린 거예요. 그리고 대구 분리초에서는 어떤 걸 올렸냐? 여러분 학교에 식수대 있죠, 식수대. 음수대라고도 하는데 식수대 있잖아, 이렇게 물 마시는 거. 그게 높이가 다르니까 키 작은 친구들은 약간 먹기 어려울 때 있잖아. 그러니까 대구 분리초에서는 높이가 다른 음수대 그거를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 높이가 다르게 설치해달라라는 법을 이렇게 발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좀 어려울까봐 어린이 국회가 진행되는 그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쌤 보여줄게요. 자, 한번 보고 다시 이제 선생님이랑 정리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보고 와요.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나라의 법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하고요. 올해 11번째입니다. 어린이 국회가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 총총한 눈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어린이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을 보니까 안전을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또박또박 문제를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해결 방법도 여러분이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앞으로 전도가 양양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출된 것이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 그것이 따듬어져 가지고 법안으로 성안된 그리고 반영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에서 비롯된 문제가 나라의 법률이 되고 정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그런 일입니다. 이번 체험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앞으로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수 법률안 발표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업의 질을 부정하지 못하고 회장부에 주 5일 점심시간 40분 동안 540 전등크기에 대한 법률안을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전 세계 70% 지역에서 먹거리 생산량이 줄어들며 북극곰들이 살아갈 곳을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 문제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주 5일 점심시간 40분 동안 교실에서 불을 끄는 540 운동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 한 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3년도보다 10%나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복도는 사고 발생 장소 중에서 4위를 하였습니다. 보통 복도를 다닐 때 앞을 보기 때문에 누가 다가오면 비켜줄 수 있었지만 복도가 꺾이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친구들이 튀어나와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도로에 설치된 안전거울이 생각났습니다.
도로의 안전거울은 서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놓은 시설입니다. 이를 응용하여 학교 복도에 안전거울을 설치하면 학교 내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에 교내 복도 안전거울 설치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할 법률안은 성인과 아동의 PC방 분리법입니다. PC방은 초등학생들이 자주 출입합니다. 이렇게 PC방을 출입하다 보면 어른들이 하고 있는 폭력적인 게임이나 선정적인 영상을 우연하게라도 보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PC방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은 곳에 가게 되면 초등학생이 간접 흡연에 계속 노출이 되고 어른들이 쓰는 안 좋은 말투나 행동을 보게 되고 따라하게 됩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성인과 어린이 PC방 분리 법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먼저 현재 안전수칙 안내판은 보시다시피 일정한 모양이 정해지지 않아서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이 들어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수칙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가려져 안 보이는 안내판과 놀이터에서 아예 외진 곳에 있는 안내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키높이에 맞추어 누구나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 학교폭력 지킴이 자격증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은 점점 더 직능화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신체적 폭력보다는 심리, 언어적 폭력 및 사이버 폭력 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처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 및 예방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교육 및 예방 활동을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학기별로 어린이 학교폭력 지킴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활동,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합니다. 저는 자녀 관련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입장보다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부모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시 모든 부모 및 자녀는 법원에서 선정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법원은 위 상담기관의 상담 결과를 판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친권 및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 해당 아동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힘껏 유리창을 밀치던 어린이, 깨진 유리에 심각한 안구 손상, 청소를 하다가 유리창이 깨져 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은 어린이, 학교 내 안전사고의 21%가 유리창이나 유리문에 의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필름을 창문에 부착함으로써 유리가 깨지더라도 유리 파편이 안전필름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 내 창문에 안전필름 의무 설치 제정을 발의합니다. 상장, 대상, 경남 소답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위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1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으로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상장, 금상, 서울 신양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위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1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 금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상장, 우수상, 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충북, 전북, 익산, 고양초등학교. 열심히 해서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고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아서 뿌듯해요. 많이 긴장됐는데
여기까지 와서 하니까 신기했어요. 기분 좋죠. 왜냐하면 제가 노력한 성과만큼 잘 거둔 것 같고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그 위원장님이 발표 잘했다고 굉장히 많이 칭찬하셨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도 막 뛰다가 부딪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생각해서 그런 법을 내게 되었고요. 나가 상까지 타니까 좋아요. 다른 친구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5학년 때 한번 참여해보고 굉장히 뜻깊었어서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돼가지고 그냥 돌아갔는데 이번에 돼가지고 정말 기쁘고요. 기회만 있다면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자, 잘 봤습니까? 자, 여러분도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함께 우리 교실에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에 필요한 법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3가지 배웠어요. 자, 국회가 하는 거 3개 뭐죠? 뭐가 있죠? 크게? 법 만들고, 예산 심의하고, 정부가 일 잘하는지 확인하는 거.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 하는 일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 핵심 딱 3가지 쌤 말했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끄고 법을 만듭니다. 그죠? 나와라. 법을 만들고, 두 번째 예산 심의, 세 번째는 정부가 일을 잘 하나 안 하나 확인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국정감사라고 했습니다. 뜻은 한번 볼까? 예산은 국가 또는 단체에서 한 수입과 지출, 돈 쓰는 거나 나가는 걸 계산해서 정한 계획이 예산이고요. 심의는 적절한지 판단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감사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시하고 검토한다가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국회에서 하는 일 뭡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 국민의 대표 누구?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아? 4년마다. 똑같습니다. 선거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거죠. 자,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뭘 하냐, 국회에서. 첫 번째, 뭐 한다 했습니까? 뭐 만든다고? 밥 아닙니다. 법 만듭니다, 법. 법을 만드는 일을 하며, 그리고 또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야겠죠. 그리고 나라 살림에 필요한 뭘 검사합니까? 심의합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이미 사용한 예산을 돈을 잘 썼는지 똑바로 올바른 데 썼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무슨 감사? 국정감사를 합니다. 감사라는 게 여러분 아까 위에 보면은 감시하고 감독한다 했죠. 선생님 학교에서도 일을 제대로 하는지 선생님들이 제대로 하는지 가끔 감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감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국정감사는 일단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죠. 그 국회의원이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나란 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근데 그 공무원이 선생님도 공무원인데 선생님한테 안 묻겠죠?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이런 고위 공무원, 높은 공무원들한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합니다. 어쩔 때는 서로 큰 소리가 오갈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3가지를 받고,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뭐냐?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는, 첫 번째, 아까 쌤 말한 3가지를 합니다. 법 만들고 예산 심의하고 정부가 일을 잘하나 확인.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애들이 많이 다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국회의원이 이걸 안 거야.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냐? 법을 만들어야겠죠.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을
발의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바로 법 만들자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떨까요? 하고 올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발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과속방지턱도 만들어야 되고 표지판도 만들어야겠죠. 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뭘 요구합니까?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 돈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이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합니다. 그래서 쌤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 보면은 이제 이게 법안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하는 장면을 교과서에서 따왔어요. 이렇게 아까 쌤 말한 대로 학교 주변에 과속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발의하고 있죠. 다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앉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작년 거죠. 제15회 어린이 국회 우수 법률안인데 이런 법률안들을 실제로 어린이들이 냈답니다. 한번 지금 5초 동안 놔둬볼게. 한 10초 놔둘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나 꼭 해야 될 게 있다 싶으면은 여러분 법률안 발의해가지고 어린이 국회에 올리면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회가 하는 일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선생님과 정리했기 때문에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 이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미리 저기 사회책 58쪽을 보면 나오니까 예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